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림대 성심병원서 이틀째 안과외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뇨 합병증으로 오는 망막증이죠. 실명위기 진단을 벌써부터 몇 번씩이나 받았다고 하는데요. 관외라 그래서 서울대병원은 가지 못하고 관내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자들입니다. 기획하면 기거리, 고여면 고거리인데요. 옛날에 어떤 정치인들도 이렇게 탄핵이나 또 이렇게 탄압, 그죠? 이렇게 인권 말살을 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눈이 실명이 된다고 한다라도 일단은 이재명 정부에 충성하고 말아야 됐다는 이 법과 그죠? 구치소 쪽에 어떤 행동, 자기들은 이렇게 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 이렇게 특혜를 준 것이 없다. 이것은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그쪽에 특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진짜 나온 어떤 당대표로 뽑는데도 조금만 말 바르게 하면은 극우 프레임으로 아스팔트 프레임으로 또 갖다 붙여버리고요. 또한 화려한 말솜씨에서 또 현혹되는 어떤 이런 과정도 많이 보고 있고요. 오늘 또 뉴스 나온 것은 한동훈이가 결국적으로 어떤 사람을 밀고 있다. 여기서 새로운 또 파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좀 화려한 말솜씨라든가 또 화려한 어떤 부상, 이것 뒤에는 과연 나중에 은행 일치를 할 수 있는가, 정말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는가, 또 공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 과연 그것이 실행 가능한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아왔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대세의 흐름도 좋고 추세도 좋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고요. 열길 물속은 그죠?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르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심정이 아닐까. 너무나 많이 속았다는 거죠. 그 많이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다 배신자 프레임이 있고 특히 자기 측이 자당의 어떤 대표로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죠? 내란 어떤 동조자가 아직까지 속에 있다. 이런 고발을 하기까지 하는 아주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가 최악의 말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참 회의가 들고 있습니다. 지금이 옛날에 일제 시대도 아니고 자유당 시대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막 가도 되는 것인가, 영원히 권력은 영원할 것인가, 다음에 만약에 여야가 바뀌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또 화려한 말솜씨로 바꾸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란 프레임에 갇혀서 특검에서 어쩌든지 내란 동조 이런 식으로 가두려 하는데요. 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또 글을 올렸습니다. 1시간 전에 올렸는데요. 아주 중요한 어떤 내란 프레임에서 결정적인 어떤 단서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에는 이자들은 어떻게 하든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좀 전에 특검팀에서 제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어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본회의장 아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이 문제인 것처럼 반박했다고 합니다. 특검팀 반박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국회 예결위원장을 공지한 것은 의원총회를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 수 없고 여야 할 것 없이 본회의장 가기 전에 별도 장소에서 의원총회를 합니다. 국회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은 거리로 30m, 30초 거리에 불과합니다. 국회 밖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장으로 간 것은 필요시 언제든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검은 이러한 유리한 자료는 일부러 뺀 채 총리, 정무수석과 통화 내역이 있다며 언론 플레이를 해왔습니다. 총리, 정무수석과 통화한 후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무엇이 포기를 방해란 말입니까? 특검은 사실관계를 비틀어 브리핑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된다.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요. 그래서 주경영 원내대표가 지금 보면은 이러한 이제 확실한 어떤 팩트의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무리한 수사를 해서 어떻게 하든 어떤 올가미를 씌우려고 지금 난리 법석을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어떤 지금 실명 얘기가 이것은 오랫동안 진단을 받아왔는 거고요. 정말 인간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회의가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헌법이 생기고 부부가 같이 그것도 정치 보복 단계로 같이 이렇게 감목서 넣는 것은 너무나 사상 초유의 일이 되고 있죠. 없는 병도 생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래 당뇨를 갖고 있는 분은 안에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 좁은 방에서 운동도 힘이 들고 또 장시적으로 계속 치료라든가 약이라든가 어떤 뭡니까 또 외진을 계속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지금까지 탄압을 받아서 끌려 나오니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의 시대를 밟으면서 외래 진료도 거의 잘 못 받으면서 결국 뭡니까? 암막증, 그죠? 망막증이죠. 안구가 정말 실명되기, 지금 직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실명 위기 진단, 이렇게 해서 받았다고 세계일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까지 있는가.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건불 10년이나 했거든요. 아무리 그 큰 권력이나 지나친 권력도 10년을 못 가는데 권력은 늘 돌고 도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을 때 나중에는 뒷감당을 과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면 계속 뭡니까 복수와 복수로 이렇게 했는데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 그래도 뭡니까 여야가 다르고 옛날 다리까지 다치고 여러 가지 이랬지만은 그래도 그 양반이 뭐 잘못한 것도 많지만은 모든 평화를 많이 외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좀 나은 대통령이 아니라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죄가 많을수록 내 죄를 듣기 위해서는 올가미를 많이 덮으시고 또 공포 정치를 해야만이 내 죄를 지금 몸이 가리게 되는 거죠. 내 죄를 모든 감추기 위해서는 남에게 행보를 더욱더 가혹게 하는 이것은 병법에 나와 있는 거죠. 고통을 주면서 내 고통을 좀 없애는 거죠. 이것이 특검들이 지금 너무니까 앞잡이가 돼서 너무나 잘 보이려고 지금 깨춤을 추고 있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의 또 이 좀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까지 같이 있는 그 심정, 어떤 안구의 어떤 실명이기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더 커리라 생각이 드는 것이 참 끔찍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좀 답답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전한길 쌤 얘기죠. 뭐 출당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몰아붙이더만 이제는 경고 조치 이렇게까지 늘어왔는 것 같습니다. 저기들이 거구라고 몰아붙이면요. 정말 거구를 몰아붙이는 거구다운 어떤 몰아붙이는 만큼 행동을 하든가 자기들의 어떤 뭡니까 자세는 오간데 없고 그냥 남에게 어떤 바른 소리하고 바른 행동하면은 거구로 다 붙이는 거죠. 그것도 자당에 사람들이 거구라는 겁니다. 자에서 거구라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요. 자당의 자들이 거구라 그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게 되면은 또 거구라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란 동조 세력이 이 안에 지금 같은 당 안에 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지금까지 같이 밥을 먹었는지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가 나오지 않은 것은 결국은 5분에 나와도 전혀 되지가 않으니까 나오지를 않고 다른 후보를 지금 밀었다는 밀약 이런 얘기가 다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 팩트는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길 물속은 정말 한길 사람 손을 모르니까 좀 두드려 보고 지나가야 되겠다. 일순간의 어떤 추세라든가 일순간의 또 화려한 말솜씨 또 어떤 뭡니까 가짜 뉴스 또 이런 데서 또 현혹될 수가 있고요. 또 유튜버들이 함부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또 현혹돼서도 안 되겠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좀 전 대통령이 이렇게 실명이기까지 하고 부부가 같이 지금 감옥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잘못 선택을 잘못하면은 과연 영원히 누가 이 대통령 부부를 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특단에 싸우는 투사가 나와야 되고요. 또 싸우는 경력이 있어야 되고 싸울 줄을 알아야 되고 무작정 싸우는 것보다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또한 싸우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메아리면 목소리만 없고 메아리만 없다 해서 과연 싸움을 잘하는 것일까요? 싸움에는 요령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피를 보지 않고 상대를 무너뜨려야 되고, 이것이 병법의 첫째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혈 입성은 가장 병법의 최고의 병법이 되겠죠. 내가 다치지 않고 상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정말 그러면 지금 숫자도 모자라고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서는 정말 방법을 써야 되고요. 아주 명석한 도리와 명석한 지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싸워 본 사람이 싸울 줄 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 주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같이 함께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또 같이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 후보는 매력이 있지만 뒤에 어떤 동조 세력이 있는가, 그 세력들이 오히려 숨어서 조종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세력들은 언제든지 금배지를 달 수가 있고 늘 자기 호의호식 하기 위해서 뒤에서 그냥 숨어서 또 조종을 할 수가 있고, 자기들 대신에 꼭두각시를 또 내세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정치는 고도의 계산법이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 순수하게 또 이렇게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해서는 안 되겠다. 저자들은 자에서 보면은 국민을 개구리 올챙이 까지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나눠주면 된다.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어떤 현실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두 눈을 부릅뜨고 열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르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고돈차기라든가 막연하게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막연하게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 그냥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메아리가 아닐까. 도움을 받는데도 방법이 있고 도움을 받는데도 지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맥을 찔러도 어느 인맥을 타야 이렇게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줄 것이, 우리가 줄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연히 그냥 동냥하듯이 가서 손을 내밀면 과연 도와주겠습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가슴은 아프지만 막연하게 저렇게 트럼프같이 사업가의 대통령들은 막연하게 빈손으로 가서 도와주세요 과연 도와주겠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줄 것을 줘야만이 그 어떤 사업가적인 전 국민을 100만 원 돈을 준다지 않습니까? 그거는 몸에 관세를 높여서 제 나라의 이익을 구해서 자기들이 또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추경을 해서 그냥 주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를 잘해서, 나라 장사를 잘해서, 관세 장사를 잘해서 국민에 나눠주는 거는 천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인지도,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전 대통령이 실명위기가 와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당대표 최고위원은 이제 마지막 신락 같은 후보, 신락 같은 기회,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정말 다시는 우리는 이제 이 당이 어떤 보수당이 없어질 위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 그죠? 백척간두에 지금 언덕에 서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언변, 일시적인 어떤 바람, 일시적인 어떤 정치 야합, 이런 것에 다시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다. 이 전 대통령이 국민을 구하려다가 지금 실명위기까지 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은 자기의 어떤 영달, 자기의 위신, 자기의 금배지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속출내기 위해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사람, 또 해낼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또 영달을 벗어나고 다 던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전한길 쌤이 같은 분이 있어서 그래도 나름 보수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또 아스파트 세력, 정강원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없었으면 과연 지금 이 뿌리째 다 뽑혀버리지 않나. 이 황경환 또 이렇게 종려님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 아스파트 세력이 없었으면 과연 이 보수가 마지막 지금 기회될 수 있는 언덕도 아마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저는 금배지만 믿고 있다가는 정말 우리는 또 한 번의 큰 골을 다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극으로 몰아붙인다면 자기들 극으로 몰아붙일 만큼 무엇을 했을까, 이렇게 오늘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한심스럽게
거의 짝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실명위기까지 와 있는데 윤의견 하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이 뭡니까? 선을 꺼야 된다. 윤의 적을 내, 윤 대통령 등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자도 있는 이런 당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는가? 좀 이런 참 이렇게 참 가슴 속에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 이런 당을 보고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자들이 과연 대통령을 구할 수 있겠는가? 또 영분 유사님을 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막연한 그지 않습니까? 메아리, 막연한 어떤 기대심, 이것은 또 한 번의 큰 실망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거구락하는 이 아스팔트 세력, 전환길 쌤이라든가 그라운드시라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강훈 목사님, 이런 분들, 그래서 우리 공화당도 있죠. 조원진 대표, 이런 모든 이런 야권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 또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 있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국회에 또 너무 그 금배지 있는 사람들만 너무 믿다가는 우리가 정말 또 한 번 크게 후회할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참 이렇게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이틀째 안과 외진을 받은 실명위기 지금 진단을 받았는 윤 전 대통령님의 어떤 진단 이런 세계일보의 어떤 내용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영상을 바칩니다. 팔봉서입니다.